네, 드디어 조선시대네요.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이 조선시대가 위기야, 위기. 여기를 잘 못 견뎌내면은 이제 역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성계와 온건파 사대부들이, 이성계와 급진파 사대부들이 조선을 세웠다까지 했죠. 이들이 시행한 토지 제도는 과전법이야. 과전법. 과전법을 실시해서 토지 제도를 이제 토지 제도를 이제 개혁을 하는 거고, 온건파 사대부를 죽이고 조선을 세워요.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었다. 왜 한양이었냐면 딱 한반도 가운데 있을 뿐더러 한강이 있고 그다음에 산이 있어서 왜 방어에도 유리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자, 사대부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리학의 국가였던 거지. 특히 이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현명한 재상이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거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왜 재상이 정치를 이끌어요? 왕이 안 이끌고? 이상하지. 그러니까 왕이 세다는 거야? 재상이 세다는 거야? 정도전의 생각은. 재상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왕은 그냥 도만 닦는다 해가지고 왕도 정치라 그래. 정치는 재상이 하고 왕은 도만 닦는 정치, 왕도 정치라고 한다. 근데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똑똑한 사람이에요. 또 뭐를 저술했어?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도 썼고, 그 다음에 경복궁과 궁궐 건물의 이름을 정한 사람도 정도전이야. 그리고 고려의 역사도 정리를 했고요. 불교를 비판한 불시 자편 등도 저술을 했대요. 자, 근데 이 불시 자편이라는 건 잡소리야. 이 변자가 언변할 때 그 변이거든. 그래서 잡변. 한마디로 개소리라는 뜻이야. 불시라는 거는 이 부처가 부처 할 때 그 불이야. 그래서 부처씨의 잡소리라는 책이야. 책 이름 진짜 겁나 세죠? 이렇게 책 이름을 지을 만큼 불교를 싫어했구나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할 때는 얘는 정도전은 재상 중심 정치, 아까 그러니까 왕도 정치를 주장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 이방원가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은 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정치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갖고 둘이 부딪히다가 결국엔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 왕이 돼. 그 왕의 이름이 바로 태종이야. 태종. 이 태종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공신과 왕자들의 사병을 없애는 거야. 왜 그럴까? 자기가 사병으로 사적인 군사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해가지고 사병을 먼저 없앴고요. 그다음에 호패법을 실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호패. 그러니까 즉 지금으로 따지면 뭐죠 이게? 주민등록증이야. 그래서 이 패에다 이거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뭐 이름 쓰고 생일 쓰고 과거 붙었으면 과거도 쓰고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증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를 다지신 분의 아들이 누구시냐면 세종이잖아. 세종. 그래서 이 세종은 많은 거라죠. 가장 중요한 건 집현전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을 여기서 강화를 시켰다라는 거고, 주로 얘는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경연을 열었다. 이거는 왕의 공부를 경연이라 그래요. 왕이 하루에 한 번씩 공부하는 걸 경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세금 제도를 정비했다.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하신 거.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세종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끌 수 있었던 배경 자체는 아빠의 후광이겠죠. 아빠가
이미 다 죽여놨잖아. 사람들 다 죽여놨고 호패법으로 인구 조사도 다 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세종이 더 정치를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드디어 문종과 단종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는 수양대군. 그러니까 이 세조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왕권을 잡아야 되지. 만약에 자기가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자기 왕권이 약하면은 다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얘는 공부 안 해. 일단은 무조건 세야 돼. 그래서 자기 아빠가 했던 집현전을 폐지하고요. 경연을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 세종이랑 세조는 반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직전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직전법이라는 게 자, 원래 우리가 아까 이성계가 했던 건 과전이었죠. 그리고 세조가 한 거는 직전인데 이 차이는 뭐냐면 얘는 전현직 그리고 얘는 현직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과전법 자체가 땅을 나누어 주는 거잖아. 근데 땅을 한 번 주면은 다시 안 뺏어요.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건 내 땅이야. 내가 일을 안 해도. 근데 그러다 보면은 새로 관리가 되는데 줄 땅이 부족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직 그만둘 때 땅도 내놔.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땅을 줄 거야 하는 게 직전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구대왕. 이 세조의 손자가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성종이야. 걔는 이제 뭘 만드냐? 홍문관을 설치해서 경연을 다시 해요. 다시 세종대왕을 닮은 거지. 증조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다시 공부를 좋아해서 홍문관을 설치를 한다. 그리고 특히 경국대전을 완성한다. 이거는 조선 최고의 법전이야. 조선 최고의 법전. 자, 근데 완성한 거는 세종이고 만들기 시작한 거는 세조야. 완성한 건 성종. 만들기 시작한 건 세조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경국대전은 세세하게 조선의 법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